안녕하세요, 이소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너스의 사용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렸어요. 비너스를 통해 코인을 맡기고 그 코인으로 담보를 잡아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걸 보신 분들은 코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내용 확인해주세요. 크게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예치해서 이자 받기입니다. 제일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굳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장기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 이자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직 현금 비율로서 남겨놓은 스테이블 코인들도 잠시 예치해두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디파이들이 많지만 예치상 LP를 만들지 않아도 돼서 비가역 손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락업 기간이나 참여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코인을 지갑에 묻어두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장기 투자하는 코인을 맡기고 이율이 높은 디파이에 맡길 코인을 대출받기입니다. 비트코인 외에 당장 추가적인 투자금이 없는데 다른 디파이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보통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고 그 알트코인을 사서 참여하겠죠. 아니면 이 이유를 포기해야 될까요? 이때 비너스가 유용합니다. 다른 디파이에 맡겨야 하는 알트코인, 예를 들어 폴카닷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한 뒤 그대로 다른 디파이에 예치할 수 있어요. 이때 폴카닷의 가격은 변동되겠지만 빌린 폴카닷을 그대로 폴카닷으로 나중에 갚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신경 쓰지 않고 높은 이율만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비너스에서 대출해주는 목록 중 한 가지여야 합니다. 만약 비너스에서 대출해주지 않는 코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코인을 빌려 스왑한 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그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아 장기 투자하려는 코인을 구매 후 재해치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기준 80% LTV가 적용되니까 1 비트코인을 맡기고 0.8 비트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예치하면 1.8 비트코인이 되겠죠. 여기에 다시 0.8을 곱해보면 1.44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이미 빌린 0.8 비트코인을 제외한 0.64 비트코인만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린 걸 다시 담보로 맡기고 그만큼 더 빌리는 게 굉장히 웃기기도 한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이론적으로 1비트를 담보로 4비트를 빌려서 5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담보를 80% 수준에서 계속 빌려 예치하면 이자 발생과 가격 변동에 의해서 바로 청산당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원금의 1.5배에서 2배, 즉 1비트 코인을 담보로 2비트 정도를 만들어 두는 게 현실적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1비트 코인을 원금으로 1비트는 대출해서 2비트 코인을 만들었을 때 LTV 80% 적용하면 0.16비트 코인이니까 1비트 코인을 대출했을 때 대출 한도를 62.5%를 사용하게 된 셈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기준 37% 정도 하락하면 청산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가 합산되니까 넉넉히 30%에서 35% 정도의 하락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언뜻 보면 단순히 선물 마진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물 마진은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죠. 하지만 비너스는 청산 시 10%를 페널티로 포함하고 있고 담보로 맡긴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청산을 막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0% 이상 하락할 때 저는 이 시점이
추가 매수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산당할 위험이 가까워오면 그동안 잘 아껴둔 현금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서 예치한 다음 청산을 막게 돼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다시 항상 놀랄만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저점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은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비트코인도 언젠가 50%나 70% 등의 급작스러운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때 대응하지 못하면 가장 저점에서 내가 모으던 비트코인이 다 청산당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전에 어떤 기자분도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었죠.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비너스 코인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공통된 목적은 비트코인과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을 보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저처럼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분이라면 NFT나 다른 디파이에 대한 활용도 곧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드가 작다고 탓하기보단 이런 방식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